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43%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61%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이 길고 길었던 어떻게 보면은 뭐 이때도 이미 시장은 좀 힘들었지만, 뭐 거의 이때쯤부터 시장이 되게 힘들었죠. 21년 한 여름쯤부터 계좌가 이제 뭐 좋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오면서 아마 지금 뭐 거의, 그러니까 이때 가지고 있었던 걸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보통 종목당 진짜 양호하면은 마이너스 뭐 한 20%대, 기본은 마이너스 뭐 한 40%좀 심하면은 반토막까지는 지금 거의 다 나 있는,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뭐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든 시간은 2022년 초부터 좀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 세 달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고, 이 힘든 시기를 보낸 뭐 시장의 악재는 뭐 긴축, 금리 인상, 거기다가 이제 먼저 전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세 달간 정말 안 좋은 시장을 보냈고요. 그러다가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른 약간의 뭐 이제 축제라고 하기도 사실은 좀 뭐하긴 한데, 한 10% 정도, 여기 저점 대비하면 이제 10% 정도 지수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사실은 지수가 이런 식으로 오르는 것보다는 좀 짧더라도 강력하게 이렇게 며칠 올라주는 게 종목들한테는 훨씬 좋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가게 되면은 종목들이 요 구간에서 좀 잠깐 뭐 오르고 한 5에서 10% 정도 오르고, 이 구간에서는 거의 지수의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서 기고 있는 상황. 요런 종목들이 아마 정말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락한 거 대비 어떻게 보면 한 절반값 정도의 반등이 나왔음에도 종목들은 하락한 거에 뭐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또 꺾여버리니까 다시 바닥 보러 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항상 새벽마다 미국 증시 보고 장중에는 나스닥 선물 보고 하면서 힘들었던 이 세 달을 끝내고,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었던 게 요 구간인데, 이게 고작 며칠입니까? 하루 이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뭐 그니까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인고의 세 달을 버텨냈는데, 이걸 버텨낸 거에 대한 보상치고는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힘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안에서 뭐 정책주랄지 뭐 로봇,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좀 강력하게 돌아주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낸 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축제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까지 좀 꺾이지 않기를 바랬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하루 이틀 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가주길 바랬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반등이 아마 121선까지, 그러니까 요때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제가 방송에서 아마 여기 돌파하게 되면은 121선까지는 좀 무난하고 견조하게 시장이 상승이 나올 건데, 아마 이제 여기서는 조금 부침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항상 시장의 어떤 그 고점은 내 생각보다 일찍 나오고, 항상 어떤 시장의 저점은 내 생각보다 늦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도 뭐 하루 정도 딱 더 나오고 121선 저항 받고 이렇게 좀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루 정도 딱 남겨놓고 이렇게 근데 이 하루가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대응함에 있어서 참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오늘 이틀 정도 하락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수가 뭐 예를 들어 어제 뭐 1%라고 치고, 어제 뭐 저가가 1.3%네요. 그러면 한 3% 정도 하락했는데, 지수 3% 떨어진 것 치고는 종목들은 굉장히 사실은 지수보다 훨씬 더 충격이 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미국 증시를 보면은 어찌됐건 최근에 이제 뭐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같은 것들,
근거로 하락을 좀 시키고 있는데요. 요 정도 구간에서는 뭐 저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뭐 정말 뭐 상상하기 힘든 그런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요 정도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일단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여기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면 이거는 좀 쉽게 넘겨서는 안 될 흐름이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틀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르게 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테마주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 뭐 거의 쌍용차 테마 아니면은 뭐 매매할 게 거의 뭐 없다라고 볼 만큼 뭐 쌍용차 테마랑 최근에 뭐 강한 모습 보여줬던 원전 관련주 한신기계나 뭐 일동제약 뭐 요 정도 말고는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진짜 극히 드물었던 어제 오늘의 시장이 아닌가 싶고요. 쌍용차 테마는 정말 이 3, 4등주를 왜 매매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줬던 어떤 정말 어떤 본보기급 같은 그런 테마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에디슨 EV는 좀 제외를 하고, 에디슨 EV가 이제 거래 정지가 걸렸기 때문에 약간 뭐 에디슨 EV 대장이 UNI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호 HT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에디슨 쪽에서 대장은 금호 HT였고, 그다음에 뭐 EM 플러스 이런 애들은 제가 방송에서 손도 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KH 필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큐브 캐피탈은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공략할 만한 것도 아니었고, 조금 이제 지켜볼 시간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상한가 가놓고 이렇게 이제 밀려버리니까 오히려 손을 대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약간 이제 얘네들은 이제 개별주 느낌이고, SN그룹 이제 대장은 남선알미늄이었는데 얘는 제가 뭐 이때 올라갈 때부터 별로 재료 자체가, 그러니까 SM그룹이 인수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얘가 그냥 세력발로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료가 바탕이 되지 않고 세력발로 끌어올린 애들은 언제 그냥 털고 나가면은 급락이 나올지 몰라서 매매를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남선알미늄은 매매를 저는 뭐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쌍방울 관련주 대장은 단연 광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딱 하루 정도 쌍방울이랑 조금 비슷하게 움직임이 있었긴 했으나 그래도 광림이 1등주라고 보시면 되고, 매매를 하려고 했으면 광림만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쌍방울까지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IOK, 비비안 이런 애들을 매매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좀 아니죠. 3, 4등주를 매매하다가 특히나 상단은 정말로 1등주, 주도주, 대장주 아니면 진짜 손도 대지 말아야 되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골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튀어나온 게 KG그룹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도 이제 처음에는 뭐 KG 케미칼이 대장이었다가 시간에 뭐 끝나고 나서는 실질적 뭐 대장 KG ETS가 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오늘 갑자기 또 KG 동부제철이 대장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KG그룹 대장은 일단 지금은 KG 동부제철, 쌍방울그룹 대장은 광림, 에디슨 EV 쪽 대장은 금호H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쌍방울 테마는 슬슬 힘을 좀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피로도가, 그러니까 쌍방울 테마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저는 많이 쌓여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얘네들이 변동성도 높고 그 안에서 테마가 어떻게 진행될지 파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고, 뉴스에 따라서 계속해서 뭐 시간에서 막 흔들려 버리니까 뭐 이제 이제 쌍방울 테마도 막 적극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이 조금 이제 떨어 나갈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력은 거의 관망이고요. 지금 개미들만 치고박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 진짜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 개미들만 뉴스에 따라서 사고팔고 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서 수익을 내기가 지금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장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EM 플러스는 컨소시엄 참여 중단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이제 끝이 났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쌍방울 그룹주 테마는 장중에 좀 악재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띄우기 해가지고 뭐 이제 차익 실현했다 뭐 이런 식이 있었는데 약간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명해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쌍방울 그룹 테마는 조금 더 뭐 재료가 살아 있을 수 있고 기술적 반등 정도는 뭐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 뭐 단연 가장 뭐그 자금력도 좀 바탕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뭐 KG 그룹이 지금으로서는 뭐 가장 좀 매매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얘네들도 이제 인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에서 뭐 이틀 정도는 충분히 먹을 구간을 줄 겁니다. 근데 이제 쌍방울 테마 얘네들은 이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 반등 한 번 정도 나오고 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디슨 EV가 대법원에 이제 특별 항고를 한 상황이고 뭐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에디슨 EV가 이제 뭐 거래 정지도 되고 상황은 안 좋지만 쌍용차를 어떻게든 뭐 인수를 하겠다라는 의지만 보여주면 그래도 관련주인 뭐 UNI나 금호 HT는 단발성으로라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요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 쌍용차 입장에서는 에디슨 모터스의 항고 부분이 인용이 될 일은 절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될 뭐 특별항고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좀 있어서 얘네들도 뭐 엄청난 급등,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반등은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다시 이렇게 뭐 급등을 한다든지 이러기는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다. 정말 혹시라도 뭐 항고가 인용이 되어지면 그때는 뭐 엄청나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 이제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쌍용차 테마는 KG그룹 정도까지 뭐 매매하고 안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피로감이 너무 높아요. 이 뭐 외에 또 어떤 그룹이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다라고 해도 이제는 뭐 엄청 강하게 막 상한가를 가고 그러진 또 못할 확률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얘네는 조만간 이제 조금 매매를 이제 멈춰야 될 시간이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고 나서 또 인수 테마가 오늘 새롭게 형성이 됐죠. PI 첨단 소재 인수전에 이제 뭐 일진 그룹이 참여한다는 소식이었고 그래서 일진홀딩스 상한가 일진전기도 급등이 좀 나왔어요. 만약에 이제 내일 얘네들로 혹시라도 좀 수급이 좀 쏠리게 되면 이쪽 쌍용차 테마는 더 죽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PI 첨단 소재 인수 테마가 내일 거래를 좀 많이 일으키는지 아니면 뭐 갭만 띄우고 죽는지 이 부분도 쌍용차 테마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떤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흐름들 게임주들 이제 이런 어떤 역배열권에서 한번 조정 없이 급등시킨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급락시켜버린 흐름들. 그러니까 세력들도 뭔가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시세를 길게 끌고 가지 않고 한탕 해먹고 버리고 그냥 짧게 단타만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세력들도 제대로 작업을 해서 길게 이렇게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짧게 얘네들도 먹고 버리고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맞게 좀 짧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룽투코리아랑 드래곤플라이 이런 애들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게임주들로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무너져 버리니까 게임주들도 뭐 길게 보기 힘들 것 같고 지금 뭐 매매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약간 뭐 주도주 역할을 했던 한신기계도 보시면 한신기계만 급등을 하지 다른 원전주들은 보시면은 아예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종목에 개미들만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쵸. 지금 한신기가 오늘 고가가 22%가 나왔는데 보성파워텍 고가가 4%입니다. 4%. 일진파워는 4%. 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지금 장이 안 좋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장이 좋을 때는 뭐 원전 테마의 한신기계 같은 애들이 쏘면 한 20% 쏘면 보성파워텍 2등주, 3등주도 한 10% 이상씩은 다 쏘게 돼 있습니다. 뭐 로봇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로봇주도 어제 뭐 휴림 로봇 이 정도 쏘면은 좀 따라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꿈틀거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한탕 다 해먹고 이제 나갔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충분히 또 떨궈 놓고 뭐 장이 회복되면은 이런 구간에서 다시 매집해서 뭐 들어 올리겠죠. 근데 그거는 장이 회복됐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정말 시장에서 강한 뭐 두세 종목 말고는 아예 뭐 정말 보지도 말아야 돼.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강하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제 뭐 쌍용차 테마를 제외하면은 한신기계. 뭐 한신기계도 내일 이제 갭 띄우고 약간 피날레 슈팅 나오고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1파동, 2파동, 3파동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내일까지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일동제약은 뭐 시비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한 5% 정도 하락이 나왔네요. 근데 일동제약도 지금 파동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피날레 슈팅이 나와주면서 마무리 되는 게 사실은 정석일 수 있는데, 내일 이제 또 봐야 되겠죠. 12로 시가 이제 급락시켰다가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또 채워준다면은 뭐 이렇게 가다가 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가 그때였나요? 12 나왔을 때가 언제가 한번 있었거든요. 12 때문에 급락했다가 금방 회복하고 다시 흐름을 만들어 갔었던 적이 있는데, 일단 한 2, 3일 정도 일동제약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웬만해서 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돼. 오토에는 뭐 이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애죠. 얘는 참 좋다. 끼도 좋고. 이제 얘도 1파 뭐 2파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3파까지 좀 이렇게 이어지는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죽어버리는지 좀 지켜볼 필요 있겠어요. 뭐 이거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볼만한 뭐 테마나 종목이 진짜 솔직히 없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뭐 그나마 좀 잘 버틴다고 느낌이 들었던 게 뭐 리오프닝 쪽에서 뭐 하이로닉이나 뭐 TJ 미디어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항공주 대한항공이랑 뭐 아시아나항공 요런 애들은 시장 대비하면은 조금 그래도 잘 버틴 것 같다. 그다음에 뭐 식량난 테마에서 신송홀딩스나 누보 요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만한 건 좀 아닌 것 같고, 대한전선도 요 정도면 그래도 좀 잘 버틴 거는 같죠. 요 정도 가격대. 뭐 대마초도 조금 이제 무너지는 느낌이고요. 오늘 뭐 밸브 상수도 애들은 고가권에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버티곤 있는데, 뭐 재료가 그렇게 A급이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들지가 않아서요. 상수도 테마 애들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원전은 한신기계가 이렇게 치고 가는데도 다른 애들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면서 원전주들도 약간 이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건설주들도 약간 이제 뭐 버틴 흐름으로 가다가 결국 이제 장 꺾이면서 완전히 이렇게 꺾여버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로봇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도 아마 장이 지금 못 받쳐주면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고 툭 하고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져 버릴 확률도 뭐 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유진 로봇처럼요.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 DY 뭐 이때처럼. 그래서 뭐 원전, 뭐 건설, 로봇 이쪽은 이제 좀 시작이 회복이 되면서 이런 구간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돌리는 반등이 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메타버스도 꺾였고. 일단 지금은 시장 상황이 오히려 이때보다 조금 이제 뭐 다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뭔가 전쟁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급등이 나올 거야라는 생각을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갖고 있을 때는 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종목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같이 따라서 반등이 나와주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약간 이제 만약에 여기서 꺾인다면 떨어지면서 뭐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는 이런 개념 없이 그대로 그냥 추세적으로 시장이 이런 식으로 그냥 꺾이면서 졸졸이 타버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뭔가 뭐 전쟁이라는 뭐 임팩트 있는 악재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먼저 뭐 금리 인상 뭐 긴축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측면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밀리기 시작한다면은 오히려 악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매가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매매하기도 힘들어지고 시장에 힘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쫄쫄이로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떨어진다고 막 무조건 싸니까 뭐 이렇게 담을 그런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얘가 이제 여기서 박스권 흐름으로 가줄지 추세 하락으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죽을지 조금 확인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박스권 상단을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뭐 바로 내일이라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뭐 이렇게 또 진행은 될 수도 있는데 하루 더 꺾이면은 아마 이 박스권 상단 뭐 지지받고 뭐 반등 나왔다가 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굉장히 조금 집중하고 경계해야 되는 시즌이 다시 좀 찾아온 것 같다. 고작 뭐 15거래일 정도 어떻게 보면 좀 맘 편히 매매를 했는데 좀 이제 약간 다시 긴장하고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정신 차리고 좀 매매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네요. 네, 그럼 오늘은 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